자, 오늘의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산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업앤다운 의견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약세인데 개별적인 종목들의 움직임 활발한 가운데 두 분 업앤다운 어느 쪽으로 셨을까요? 의견 모두 주셨는데 어떻게 이거 바꾸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냥 업으로 가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네, 저도 그냥. 지금 지수가 어쨌든 하락 전환을 했단 말이죠. 지금 코스닥은 장 초반에 올랐다 내렸다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수급의 쏠림이 나오고 있는 섹터가 지금 네. 분명하게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에서도 약간의 좀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약간의 뭐 조금의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오후장 들어가면은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장도 반등이 나왔었고 또 금리 인하 시사가 또 연준 의장들이 또 언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좀 투신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조금 더 눌려주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좀 변동수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장중에 이제 양전을 계속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런 부분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자리를 잡아주면 뭐 코스닥은 자리를 잡을 것 같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0.24%가 빠지고 있지만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의 조금 오늘 하락이 나와서 그렇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 부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앞으로 계속적인 뭐 이런 수요 확대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일단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효 이사님은 오늘 시장의 장 초반에 좀 변동성 어떻게 좀 보고 계셨나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주도주의 힘이 약해지면서 어제도 뭐 마찬가지였죠.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힘이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뭐 지수는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최근에 우리 지수의 움직임을 뭐 한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시면 굉장히 진폭이 꽤 있는 편입니다. 네. 미국처럼 뭐 꾸준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도 꽤 진폭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추세 하단을 시험하는 정도의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뭐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장중에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전체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강한 하락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 정도의 외부 충격이라든지 내부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업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뭐 오후장에 뭐 반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뭐 반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고점과 저점의 전반적인 그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그 상승 채널이 깨지지 않을 가능성을 보고 업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초반부터 좀 계속해서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고요. 종목별로도 빠르게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도 있는가 하면 다시금 지금 또 상승 전환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또 종목별 섹터별 움직임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 가운데서 관련한 종목들, 뭐 신성 델타테크의 상한가, 뭐 덕성, 모비스, 서남 등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검증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테마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두 분의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X로 주셨습니다. 초전도체가 오늘 그럼 왜 오른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막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논문을 기재한 교수님의 영상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뭐 블룸버거 진행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다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트윗에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이제 반자성이라든지 이런 좀 유의미한 흐름들을 좀 발견했다라는 내용들도 뭐 일부 있었고 네. 이게 워낙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정말 뭐 모든 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전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워낙 커서 약간 혹시나 하는 부분들에서의 좀 이런 기대감이 컸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여론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적용이 되고요. 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일부 주가가 단기간에 한 50% 빠졌다가 다시 이 기대감을 만들었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폭발적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테마와 좀 유사했었던 게 과거에 이제 2018년도 때 이제 국일제지라는 종목이 이제 3년 동안 거의 7,600% 정도가 올랐었는데 그 꿈의 그래핀이라고 했을 때도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과거 역사도 좀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또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력이 나왔었던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소외가 되면 또 이전처럼 약간 좀 관망만 해야 되는 손만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침만 흘리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심리들도 이렇게 좀 강력한 테마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실체 뭐 되면 정말 이제 뭐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도 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 저점 대비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30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종목을 이렇게 선뜻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네, 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하면은 우리가 최근에 항상 이야기하는 수급의 힘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 발생은 좀 위험할까요? 뭐 주가는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주가가 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반토막 날 그런 리스크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정도의 강심장이고 그다음에 최근 시장에 그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그런 추세를 만약에 나는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뭐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처럼 뭐 급등하는 날은 뭐 이미 기회가 없어진 상황이니까 오히려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뭐 투자를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들 종목의 상승은 결국은 주도주를 눌러 놓으니까 다른 쪽으로 뭔가 자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핫하게 그다음에 시장에서 빠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또 공교롭게도 논문이 아카이브에 실리면서 초전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 순위를 보더라도 네. 사이좋게 지금 10개 중에 5개 초전도체, 5개 2차전지입니다. 그쪽으로만 수급이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를 눌러놓으면 이쪽으로 뭔가 좀 몰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또 다시 2차전지가 시장의 그립을 잡으면 네. 이쪽에 힘이 빠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쪽과 초전도체 물론 이 두 종목을 같은 뭐 레벨이다라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수급의 쏠림이 굉장히 여실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종목의 이 그 변동성을 항상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니켈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의견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관련한 시장에서의 모멘텀으로 STX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니켈 광산 지분을 20% 인수한다. 여러 가지 뭐 소재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다양한 소재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니켈 관련주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엇갈린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X와 O 의견. 일단 관련주가 많이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니켈 이 광산 지분 인수가 좀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상 이런 뭐 광산에 대한 지분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뭐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광물 관련된 이벤트는 뭐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계속적인 이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의 급등락은 나오지만 사실상 큰 박스권은 돌파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 기간을 넓히면은 또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광물 쪽으로 조금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설기계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관련된 섹터가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고 건설기계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뭐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불려지는 게 이제 탈중국화에 따른 이런 이제 그 광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STX라든지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당연히 좀 급등력이 나오겠지만 뭐 이런 실적까지 좀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설기계 쪽으로 좀 돌려서 대치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급등력이 나오다가 약간 좀 눌림 현상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 베이스로 봐도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안정적인 그리고 광물이 니켈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실상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도 또 뭐 보호무역주의 움직임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됐을 때 전반적인 또 공통분모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건설기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X 의견을 좀 드렸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반면 이사님은 O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뭔가 급등에 대한 모멘텀으로 좋다라고 보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중장기적인 뭔가 희망을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니켈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 2차 전지에서 우리가 NCM계를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니켈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이니켈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네. 나중에 이제 저가차를 위해서 좀 더 니켈 비중을 줄인 그런 배터리도 만들겠지만 어쨌든 니켈은 뭐 리튬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시세를 냈던 적도 있고 뭐 여전히 뭐 견조한 종목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광산 지분 갖고 있는 종목도 좋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그러면 황산 니켈을 만드는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전구체를 뭐 중국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독립을 시도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전히 중국과 협력을 해서 중국 쪽에서 가져와서 만드는 방향. 그다음에 중국의 재료를 가져와서 국내 공장을 짓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방향에서 에코프로 그룹도 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LG 그룹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회사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를 들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 그동안 뭐 아연 실적이라든지 뭐 재련 실적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테라피과라고 하는 전 세계 3대 거래업체를 통해서 니켈을 확보하고요. 그러니까 니켈을 확보해주는 업체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고려화학과 연계해서 한국 전구체라고 하는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황산 니켈을 재련합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련을 잘하는 업체는 저는 뭐 고려아연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미래로 봤을 때 황산 니켈을 누가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저는 뭐 고려아연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실적이 나빠서 워낙 주가의 조정도 크게 나타난 상황이니까 가격적인 매력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니켈 광산 지분을 확보한 STX가 아니라 저는 뭐 고려아연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은 바로 그럼 고려아연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다른 섹터 이야기했을 때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저점을 딛고 44만 원 경신한 뒤로 현재 50만 원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반도체, 그 안에서 부품주가 참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 물론 2차 전지 관련한 뭐 소재 부품단도 움직이고 있고 조선 기자재 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자동차도 부품주 일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부품주 참 오랜만에 다뤄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두 분의 반도체 그 안에 부품주에 대한 의견 과연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다행히도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쪽 종목들이 사실 물론 이전에 고가를 경신해가면서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도 많지만 또 쉬어갈 때는 나 이제 반도체 사려고 했는데 하고 좀 뒤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오늘의 동반 강세 그리고 향후에도 좀 지속적인 시장의 좀 흐름을 기대하십니까? 네, 뭐 저는 반도체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계속적인 주도주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HBM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이런 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좀 패권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인 이런 데이터에 대한 속도 부분에서의 좀 이슈들과 뭐 삼성에서 뭐 콘콜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뭐 HBM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은 커져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감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업황 턴어라운드도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요가 확대되는 단에서는 뭐 계속적인 이게 뭐 성숙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인 확대가 될 거고 오히려 좀 공급 부족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선 데이터 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이제 부품주 단에서는 이런 HBM 관련된 쪽이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외에도 사실상 뭐 전공정 부분도 당연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시기적으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쪽을 좀 보신다면은 뭐 HBM 쪽으로 여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전공정 쪽에서 이제 뭐 노광이라든지 뭐 식각이라든지 이런 대표 종목군들 중에서 뭐 하나하나씩은 사실상 관심을 갖고 뭐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뷰는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일단 부품주 중에서는 ISC를 좀 고르긴 했는데 뭐 최근에 소켓 쪽에서 이런 ISC라든지 뭐 TFE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뭐 좀 후발로 보신다면은 TSE를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양 쪽으로 보신다면은 뭐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군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주 가운데서도 사실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부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 어느 쪽에 있어서의 좀 흐름이 좋은지를 하지영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종 이사님께서는 반도체 뭐 부품단이나 장비단을 보면은 어느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여러 번 언급드렸던 건 뭐 PCB 쪽에서 종목들을 많이 언급을 네.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PSK 같은 전공정 장비도 봐야 된다. 뭐 후공정 쪽도 좋지만 전공정이라고 해서 지금 피해갈 건 없다. 그래서 뭐 신성엔지나 뭐 PSK 같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소재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그 반도체용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여기는 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반도체 공정을 줄이면 뭐 거의 뭐 필수적으로 실적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의 실적은 뭐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시장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3분기부터 반도체가 일단 감산을 멈췄다. 그다음에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물론 전체 실적을 보면 당연히 작년보다 실적은 줄어들겠지만 예를 들어 2024년 다시 확장기로 가는 상황이라면 주가라고 하는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선행성이 있으니까 2024년의 실적을 적어도 3분기, 4분기에는 빠르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2분기가 실적 저점이고 3분기부터는 아주 소폭이더라도 실적의 반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러면 다른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 영역에 있는 이런 소재 쪽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한 6개월 이 정도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뭐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를 돌파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워닝 머티리얼즈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반도체 공정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현재 지금 동사가 보유한 특수가스의 사용량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뭐 장비 부품 소재단에 있어서는 개발적인 종목들 여전히 좀 모멘텀을 받고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대형주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사이 미증시에서는 사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좋았는데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가 좀 힘을 못 내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것도 수급입니까? 뭐 수급 영향도 무슨 좀 이유일까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일단 공급망 관련된 부분에서의 약간 좀 부담감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급망? 네. 뭐 아무래도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어디에서 누가 압박을 합니까?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비중들이나 이제 공장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요즘에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도 좀 잠재되어 있는 악재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상 지금 만약에 반도체 쪽이 강하게 빠져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뭐 추가 매수 기회하는 데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네, 뭐 일단 지수에는 당연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정글전자 섹터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1,400억 넘게 되고 있지만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매도가 가장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팔까요? 외국인 기관이? 그동안 이제 샀던 것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정리라고 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뭐 롱숏의 포지션 청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가격도 뭐 생각만큼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만약에 미국 쪽의 금리 문제, 그다음에 뭐 채권 상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기 시작한다면 노이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국인들이 유일하게 비중을 꾸준하게 늘렸던 것이 크게 보면 두 축이죠. 반도체와 자동차. 그래서 이런 쪽에 좀 탄력을 뭐 비중을 조금 약간 조절하는 그런 관점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동안 주가와 상관없이 사다가 오히려 최근에 비중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단 주도주 개념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모두 힘을 잃는 그런 양상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황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지적해 주셨던 대로 수급적인 문제가 일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펀더멘탈 자체가 따라주지 않고 있는 그런 부담 요소들이 현재 조금 외국인들의 이탈을 가져가는 그런 요소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오늘 장에서는 뭐 로봇 관련한 종목들도 유진 로봇을 비롯해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조선 기자재 쪽도 뭐 성광밴드 7%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시장의 특징으로 함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관심 섹터는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섹터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하창호 본부장은 AI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고요. 우리 또 죄송합니다. 김종효. 두 분 착하네요. 김종효 이사님은 제지주, 김창완. 노래 잘하시는 분이죠. 죄송하고요. 하창호 본부장님, 자, 네. AI 관련 종목들 계속 봐야 한다. 네, 저는 뭐 로봇과 AI 쪽을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네.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좀 주가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AI 쪽 계속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 그중에서 이스트 소프트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AI 관련된 부분은 뭐 하이퍼클로버 X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버추얼 휴먼 쪽을 조금 관심 있게 요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장벽을 해결하는 쪽에서 이전에 한번 플리토라는 종목도 소개를 좀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버추얼 휴먼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 AI 휴먼이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좀 활용 영역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우리가 컨텐츠 미디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최태성 씨, 그러니까 그 한국사 쪽에서 굉장히 좀 그 큰 이제 유명하신 분인가요? 네, 일타 강사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네네. 좀 유명. 설민석 씨와 더불어서 뭐 양대 산맥으로 좀 불리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진아 씨가 노래 또 부르는 노란 네, 가수 가수. 네, 말씀이시죠? 그분이 네. 이제 또 AI로 해가지고 실버 산업 쪽도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AI 이 사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거기 관련된 부분에서 한 꼭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MS 쪽에서 이제 협력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 좀 기술 협업과 뭐 이제 기술 테스트 통과를 통한 뭐 추가적인 계약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됐을 때 뭐 사실상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전고점 라인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이 라인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상당히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로봇이랑 저는 AI 이전에도 대세적인 시대를 말씀을 드릴 때 로봇이나 AI 둘 중에 하나가 가면 한쪽은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의 구조상 연결성이 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이 계속 나타나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두산 로보틱스 IPO도 요번 주, 빠르면 요번 주, 뭐 늦어도 다음 주에 오픈이 될 거니까 뭐 그런 이벤트들도 로봇이나 AI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이스트소프트 지금 정고점 분야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정고점 돌파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재지주를 관심 갖고 계시는 김종희 기자님, 전 최근에 그 영풍재지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약간 2차 전지 모멘텀도 좀 붙었어요. 재지주 지금 왜 관심 갖고 계실까요? 네, 아무도 안 볼 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아무도 관심이 없겠죠. 뭐 제지 산업처럼 뭐 이렇게 사양 산업을 누가 보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뭐 AI든 아니면 뭐 2차 전지든 성장하는 산업이 수두룩한데 맞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수가 다시 한번 불을 뿜고 뭐 2,800 넘어서 뭐 3,000 가는 그런 장세라면 주도주의 힘을 실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지수의 고점 자체가 지나가진 않았지만 계속 정체되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러면 저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제지업종의 턴어라운드냐?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한솔재지를 보고 있는데요. 자, 한솔재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엄청
낮게 나왔습니다. 네. 컨센서스 대비 낮게 나왔죠. 근데 주가는 그때부터 반등했다라는 거죠. 왜? 3분기부터는 뭔가 반전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펄프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원가단에서는 일단 그 압박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실적이 망가진 대표적인 이유가 특수지 쪽, 그나마 이익이 나고 있던 특수지 쪽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장안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쭉 빠진 거죠. 근데 장안 공장은 이제 3분기부터 재가동되고 그다음에 이런 굉장한 마진 압박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종은 사양업종이 맞지만 한솔재지 같은 그래도 선도 업종은 새로운 신소재 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 뭐 네. 친환경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뽑았던 그런 섬유에서 셀룰로스를 뽑아서 새로운 어떤 종이 기반의 섬유를 만드는 그런 산업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 실적은 안 나올 수 있고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다른 그 자신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싸졌으면 지금 PBR 0.3배거든요.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뭐 그렇다면 일정 부분의 실적 회복만으로도 PBR 한 0.5배까지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재업종 가운데서는 한솔재즈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AI 관련해서는 이스트소프트를 탑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내부자 들을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